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 조건문 스텝 B를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된 값이나 계산한 값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프로그램의 논리를 따질 때에는 조건 논리와 반복 논리를 익히면 기본적인 논리가 다 터득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조건 논리를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if문이라고 불러요. if문. if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을 걸어주고요. 이 조건이 맞는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입력받은 사과의 개수가 30개가 넘는 경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사과의 개수와 가격을 가지고 사과 전체 가격을 계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입력받은 사과의 개수가 30개가 넘는 경우에 한 박스에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그런 일을 해보는 거죠. 자, 요 코드인데요. 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고요. 사과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캔 F로 애플 카운트 값에 이 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변수의 값이 3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 이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즉 30개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printf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사과의 개수는 10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사과의 개수는 40개. 이렇게 하면은 한 박스에 담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걸어서 프로그램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 바로 조건문 사용법입니다.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수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 외의 경우, 즉 30개가 넘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담을 수 없다라고 화면상에 찍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다라고 찍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if문과 짝을 이루는 els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else는 이 if에 들어있는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는 이 문장을, 참이 아닌 나머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printf. 자, 여기에다가는 한 박스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사과의 개수가 만약에 50개라면 한 박스에 담을 수 if문에 걸리죠. 자, 여기에 걸리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사과의 개수는 이번에 10개. 아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실행이 된 거죠. 이렇게 단순 조건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조건 논리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이와 성별을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나이는 해서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별은 해서 성별을 물어봐요. 근데 이때 성별을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입력받은 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적절하게 들여쓰기를 넣어주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당신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본다라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 age라는 변수에다가 숫자 형태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별은 또 what이라는 변수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조건문을 걸어주죠. 바로 이때의 조건문. what이라는 변수의 값이 1이면 이 what과 1이 동일하면, 이 동일하다라는 기호가 바로 이 equal, 등호 기호를 두 개를 연거푸으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양쪽이 똑같으면. 그러면 당신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age를 써서 몇 세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else 다음에 if를 다시 쓸 수도 있어요. if를 다시 쓰면 이번에 성별이 여자인 경우에는 what 다음에 equal 이렇게 되죠. 여기서 등호를 두 개를 연거푸 쓰는 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몇 살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닌 경우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경우에는 성별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당신의 나이는 20, 성별은 1, 그러면 20세의 남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의 나이는 25, 성별은 2, 그러면 25세의 여자입니다. 이번에는 나이는 10살인데 성별을 3번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성별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문을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은 수인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두 개가 같은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순서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순서를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자, 원칙. 바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대원칙. 자,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생각 후 코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코딩을 해라. 자,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숫자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는다. 2번 만일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같으면 3번을, 그렇지 않으면 4번을 수행한다. 그래서 3번은 두 수는 같습니다 라고 출력한다. 4번은 두 수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한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변수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정하는 게 좋아요. 숫자 두 개의 값을 입력받는다. 숫자 두 개니까 하나는 num1, num2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만일 첫 번째 숫자 바로 무엇이겠어요? num1. 두 번째 숫자는 num2. 이 두 개가 같으면 3번 두 수는 같습니다 라고 출력한다. 다르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두 수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써요. 둘 중에 하나의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하고 나면 어디까지 정리를 하느냐? 요 한 문장으로 정리된 문장을 한 줄이나 두 줄의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즉, 요 숫자 두 개의 값을 입력받는다라는 부분은요, 요거는 다시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숫자 두 개를 입력하시오 라고 출력한다. 요 문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숫자 두 개를 입력받는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숫자 두 개의 값을 입력을 그냥 받을 수도 있지만 화면상에
입력하라고 출력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한 줄씩 코딩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문장은 어떻게 코딩으로 옮길까요? printf 화면상에 출력하는 방법이죠. 자, 뭐라고 출력을 해요? 숫자 2개를 입력하시오. 자, 숫자 2개를 입력하시오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숫자 2개를 입력을 받는 이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하죠? scanf로 숫자 2개니까 %d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사이에는 빈칸 하나 띄었습니다. 숫자 2개 사이에 빈칸을 넣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숫자 2개의 변수 이름은 바로 num1과 num2이죠. 자, num1과 num2를 입력을 받는데 반드시 scanf에서 숫자를 입력을 받을 때는 변수 이름 앞에 &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AND 기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은요. 2번 문장은 사실은 2번, 3번, 4번이 어우러져서 풀려야 되는데요. 만일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같으면 여기까지가 2번 문장입니다. 아니면 이거니까요. 자, 그러면 if문이라고 했죠. if 괄호 안에가 맞으면 그러면은 이게 수행되는 거고요. 3번이 수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lse 아니면 그러면 4번이 수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같으면 이라는 조건은 첫 번째 숫자인 num1과 두 번째 숫자인 num2가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printf 두 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한 줄 내릴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printf 두 수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각 후 코딩, 생각한 내용들을 한 줄 한 줄씩 코드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코딩이 쉽고 빨라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변수는 num1과 num2예요. 그래서 변수는 앞에서 선언을 해줍니다. 둘 다 정수형이죠. 숫자니까.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다음에 자, 실행. 숫자 2개를 입력을 합니다. 숫자 2개. 자, 100, 200. 2개를 입력을 받고 엔터를 치면 두 수는 같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100, 100. 같은 숫자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두 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B스텝에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이를 계산을 해서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판정을 하는 거죠. 태어난 연도로 입력받아 나이를 계산한 후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라. 단,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더하기 1로 계산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지만 조건 논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고요. 자,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태어난 연도로 입력받아 나이를 계산한 후, 자, 문제를 이제 쪼개는 거예요.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고 나서 두 번째, 나이를 계산한 후, 세 번째,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라. 자, 이렇게 되는데,
나이를 계산하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나이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라. 자, 그러면 문장을 조금 나눠 볼게요. 태어난 연도로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연도는 자, 이라고 출력. 그 다음에 숫자 한 개를 입력. 자, 요게 태어난 연도로 입력받는 생각을 정리한 거죠. 자, 나이를 계산한 후 얘를 다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나이를 계산해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올해 연도, 즉 2018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 자,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받으라 그랬는데 태어난 연도를 변수 이름을 정합시다. 자, 변수 이름 밑에서 정해줬죠. 자, birth year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나이는 birth yea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나이를 계산을 할 때 이 나이도 변수 이름을 정해줬어요. age. 그러면 자, 나이는 age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f 만일 요 안에다가 미성년자이면 자, 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미성년자이면 결과를 출력하라. 결과를 어떻게 출력해요?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 자, 아니면 자, 아니면 어떡합니까?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 자, 근데 미성년자인지를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밑에 있죠.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즉, 이게 바로 미성년자의 기준이에요. 여기. 자,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생각을 정리를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옮겨 볼게요. 자, 요 프로그램을 옮기는 부분을 변수 선언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변수 선언이 항상 위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한 줄씩 바꿔볼까요?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코딩을 할게요. 자, printf.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는, 자, 이거를, 태어난 연도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받는 거는 scanf, %d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태어난 연도의 변수 이름은 birth year. 근데 숫자라고 했죠? 숫자는 옆에 ampersand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굳이 이거 자체가 코딩이죠? 네, 이렇게 해서 age는 2018 빼기 birth year 플러스 1. 자,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if 만일. 자, 미성년자 만일, 자, 요 부분이죠. 자,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일 미성년자이면, 즉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age가 20과 비교했을 때 2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라고 출력하는 부분까지. 자, 그러면 printf 뭐라고 출력해요?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라고 출력합니다. 자, 아니면은 else 그리고
printf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틀려. 자, 이렇게 하면 한번 훑어볼까요? 변수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변수들을 사용해서 태어난 연도로 입력을 받고요. 나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지 판단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미성년자라고 출력을 했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빨강색이 나와요. 빨강색 문장은 에러입니다. 여러분, 에러가 나오면 일부러 에러를 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에러를 일부러 낸 거예요. 자, 에러가 나면 써줄게요. 자, 원칙. 자, 1-1. 자, 생각그 코딩을 하는데 에러가 나면 기뻐해라. 에러가 나면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야 되죠? 에러가 나면 짜증나거나 싫어하거나 막 그런데 에러가 나면 기뻐하세요. 왜? 왜요? 에러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보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나오는 에러를 찾아내고 그 에러를 고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배울 때 가능하면 많은 에러를 접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접해보는 에러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러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에러가 났어요. 이제 기뻐하세요. 자, 기뻐하는데 에러를 이제 고쳐야죠. 자, 에러를 고치는 방법 알려줄게요. 에러를 고치는 방법은 에러가 났을 때 맨 처음부터 보는 겁니다. 자, 에러를 보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main.c에 메인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18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expected semicolon.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23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서도 역시 에러가 났습니다. expected semicolon.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자, 세미콜론이 필요하다는 에러였어요. 18번째 라인을 볼게요. 18번째 라인. 자, 요 라인을 보면 요 라인이 세미콜론이 이 라인은 커멘트인데 왜 세미콜론이 필요하다고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괄호가 나오기 전에 세미콜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라인을 잘 찾아서 이 라인 주변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가다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이 빠졌어요. 그리고 23번째 라인도 여기가 빠져 있는 게 바로 보이죠. 요거는 고치지 말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보면 아까처럼 25번째 라인. 자, 25번째 라인 else에서 쭉 넘어가는데 요거 사이에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이 기뻐하면 됩니다. 즐겁게 에러를 고치면 돼요. 자, 태어난 연도는 자, 1990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2018년도에서 1990년도 빼면 29살이죠. 자,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넣어볼게요. 자, 2005년 그러면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겠죠. 설명만 해볼게요. 2번 문제. 온도를 입력받은 후에 섭씨 온도인지 화씨 온도인지를 1과 2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즉, 온도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입력하신 온도가 섭씨면 1, 화씨면 2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1, 섭씨다. 이 20도라는 거는 섭씨다. 그랬을 때 섭씨면 화씨로 바꿔야 되겠죠.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거. 이렇게 요 식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68.0도를 집어넣고
이 온도가 2번 화씨 온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화씨를 섭씨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를 바꾸는 방법은 그러니까 화씨에서 31을 빼고 1.8로 나누는 요 식을 쓰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실수. 그래서 이 실수 int가 아닌 float라는 타입을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차이만 있고 동일하게 생각과 코딩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정사각형인지 여부를 판정해라. 직사각형의 가로와 크기, 세로 크기, 가로 세로 크기를 입력을 받아서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각형인지의 여부. 정사각형은 어떻게 확인하죠?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똑같으면 정사각형입니다. 자, 넓이를 계산하고 정사각형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4번 아파트 분양 면적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평형 단위의 값으로 변환하고 이 평형수에 따라서 작은 아파트인지 큰 아파트인지를 판정해라. 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기준은 30평 미만, 평형이 30평 미만. 역시 소수점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로트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문제입니다. 날수를 입력받아서 이 날수에 해당되는 기간이 모두 몇 초인지 계산을 해라. A스텝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100만 초가 넘으면 100만 초가 모두 몇 번이나 포함되는지. 자, 이런 겁니다. 25일은 216만 초예요. 근데 216만 초에는 100만 초가 2번이 포함이 됩니다. 100만이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16,000이 남죠. 16만이 남죠. 5일은 43만 2천 초입니다. 이 안에는 100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100만 초가 들어가면 계산을 하고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즉 100만보다 크면 조건을 달아서 표시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국영수 점수 입력받아서 평균 총점을 계산을 하는데 이때 과목별로 90점 이상이면 국어, 영어, 수학을 가지고 총점과 평균 계산하는 거는 A스텝에서 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건문을 추가하는 거예요. 국어 점수가 우수하다.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90점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 3개가 전부 다 90이 넘는다 그러면 국어가 우수합니다. 영어가 우수합니다. 수학이 우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문장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는 겁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파일 전송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 A스텝에서 풀어봤죠. 그런데 여기서 메가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받고요. US 포트가 2.0인지 아닌지를 Y 또는 N이 아니라 1 또는 2입니다. 여기 보면 1, 예, 2, 아니요. 1 또는 2로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바이트, 800메가바이트 USB 포트가 2.0이면 1 아니면 2. 그래서 USB 포트가 2.0이다. 그러면 파일 전송 시간은 13초입니다. 계산하는 속도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1 또는 2로 입력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번 문제는 정수 3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3개의 정수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의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문이 4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3개의 숫자 중 적어도 2수의 값이 같은 경우 3개의 숫자 중 적어도 2수의 크기가 모두 50보다 큰 경우 3개 중에 2개 이상 2개 또는 3개가 50보다 큰 경우입니다. 3개의 숫자 중 어느 2수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숫자와 같은 경우 즉 어떤 특정 2개를 더했을 때 나머지 하나의 숫자의 값과 동일할 때를 따지는 겁니다. 조건문은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3개의 숫자 중 어느 하나의 수로 다른 2수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어떤 하나의 수가 다른 2수의 공통 약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퍼센트 연산입니다. 퍼센트 연산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퍼센트 연산은요, 이런 겁니다. int, 자, num1과 num2가 있을 때, 자, 이때, num1은 10이고, num2가 10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 if num2를 num1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printf %d는 %d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화면상에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d는 num2는 num1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니면 else, 자, else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상에 이제 찍어주는 겁니다. num2와 num1이 나누어 떨어질 때 num2를 num1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0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100은 1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10이 아니라 9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은 9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차이를 준다는 거, 바로 퍼센트 연산입니다. 이 퍼센트 연산을 사용을 해서 이 문장을 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 개의 숫자 중 어느 하나의 수로 다른 두 수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공약수인 경우를 따져보라는 얘기죠. 아홉 번째 문제는 비만 판정입니다. 신장과 체중을 입력을 받아서 비만 여부를 판정해서 출력해라. 단, 이때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을 받고요. 신장은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만도 수치를 계산할 때는요, 체중과 신장, 미터 단위의 신장 제곱입니다. 즉 단위 변화는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를 할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165cm 70kg이면 비만입니다. 185cm 70kg이면 비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복합 조건문 스텝 C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B의 실수 문제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